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date.utc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오브젝트 타입이었어요. 즉 문자열 타입이었었고요. 그 문자열 타입을 날짜, 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타입으로 변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무슨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십니다. to가 뭐뭐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입은 날짜, 시간 타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포를 보시면 다른 문자열 타입들은 그대로 오브젝트라고 표현이 되고요. 데이트 UTC라고 하는 컬럼만 타입이 여기 D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되어져 있고 유니버설 타임이라고 해서 UTC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출력했을 때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 점 헤드 앞에서 10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네, 바뀐 거 없죠. 6월 21일 0시 0분 0초, 6월 20일 23시 0분 0초. 위에서 바꾸기 전이랑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바뀐 거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는 문자열이 아니라 뭘로 취급한다? 문자열이 아니라 시간으로 취급한다. 그럼 시간의 그 순서가 있잖아요. 시간의 순서가 9시 다음이 10시인 거고, 10시 다음이 11시인 거고, 그 다음에 뭐 12일 다음은 13일인 거고, 13일 다음은 14일인 거고. 그런 그 날짜의 순서에 맞춰서 그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계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 도시별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좀 다릅니다. 프랑스 파리가 측정량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벨기에 쪽이 측정량이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별로 따로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우리는 이산화탄소도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프랑스 파리를 먼저 기준으로 해볼까요? 파리만 먼저 찾아서 파리의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파리의 초미세먼지를 시계열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이 됐고요. 프랑스 파리의 이산화질소 NO2 이산화질소와 PM25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파리라고 하는 것만 따로 뽑아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파리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데이터 프레임 점 CT가 있고요. CT가 같은 걸 찾으면 돼요. 파리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출력 안 해봐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 그래도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프랑스 파리만 있죠. NO2만 쭉 있죠. 그 다음에 파리 데이터 프레임 테일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끝날 때도 파리로 끝나죠. 근데 여기는 여기서 NO2네요. 중간에 PM25가 중간에 섞여 있으려나? 왜 PM25가 없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NO2, NO2. 아, 맞다. 프랑스는 PM25가 없었죠. 아, 맞네요. 예. 프랑스 파리는 NO2만 측정이 되어져 있었고요. PM25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다시 바꿀게요. 파리로 하지 말고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런던이었어요. 그래서 런던의 이산화질소와 초미세먼지 두 가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쵸. 아까 우리가 위에서 PM25 살펴봤을 때 PM25에 파리가 없었던 걸로. 네.
기억이 나요. 문제를 이렇게 바꾼 이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PM25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PM25 데이터를 보시면요. 벨기에 도시 이름이 있고요. 런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 보시면 프랑스 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산화질소와 초미세먼지를 같이 시계열로 한꺼번에 표시하겠다라는 문제라면 파리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변수 이름을 런던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런던. 확인해 보길 잘했군요. 자, 이렇게 해서 런던이라고 바꾸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런던, df 헤드. 그럼 런던은 1099번째 행부터 나타나는군요. NO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런던 회의를 보시면은요. 3177번에서 끝났고요. 끝난 거는 여기는 PM25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별로 그 선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파라미터별로 선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니까 NO2 하나 그리고 PM25 하나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좀 많기 때문에 plt.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 피겨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가로 길이를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 이런 상태에서 라인 플러스를 그릴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런던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X축은 시간으로 그리면 되기 때문에 date.utc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Y는 무엇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그릴 게 value를 그리시면 되죠. value. 그래서 여기를 value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하면 되겠죠. NO2의 색깔과 PM25의 색깔을 다르게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hue를 주시면 될 거예요. hue에다가 파라미터라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주고 plt.grid, plt.show. 네, 이렇게 그려지죠. 네, 이 그래프는요, 그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도 같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향을 보이는 건지를 같이 그려본 거예요. X축은 시간이고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미세먼지 농도죠. 미세먼지 농도고 파란색은 이산화질소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초미세먼지를 그린 겁니다. 여기가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높죠. 여기가. 그리고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요. 어, 대략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르락 할 때는 여기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는 조금 여기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내려가고 여기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대기질,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농도 뭐 이런 것들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전체 데이터는 2019년 5월 달부터 2019년 6월 달까지 데이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된 게 조금 다른 모습 보실 수 있으세요.
이산화 질소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 정도에까지만 데이터가 있고요. 6월 하순에는 측정된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PM25 같은 경우에는 6월 하순까지도 측정된 20일, 6월 20일 전까지도 측정된 데이터가 있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다른 그래프들도 그려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산화질소만 도시별로 측정해 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PM25만 도시별로 그려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도시별로 한번 그려볼게요. 도시별로 이산화질소는 도시별로 다 있죠. 세 개 도시가 다 있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PLT 그리고 피겨. 피겨 사이즈는 위쪽이랑 비슷하게 16, 4,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도 선그래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아, 데이터라고 하셔야 되죠.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번에는 NO2만 선택을 할게요. NO2만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었나요? 컬럼 이름이. 그죠? 여기 파라미터.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파라미터의 값이 같다. NO2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요. X축을 date.utc, 그 다음에 Y축을 value, 그리고 H를 이번에는 location을 H로 하면 되겠죠. location. 혹은 location 아니면은 city도 비슷한 결과를 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plt.grid, plt.show. 요거는 도시별로 구분해서 본 거예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촘촘하게 그려져 있어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되게 촘촘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벨기에 앙트베르펜이라고 하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그려져 있죠. 여기는 되게 조밀하게 그려져 있는데 나머지는 띄엄띄엄 그려져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벨기에는 측정된 시간 자체가 몇 개 안 되죠. 그쵸? 측정된 시간 자체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점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뚝뚝뚝뚝 끊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시간 측정 결과가 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조밀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런던, 여기 초록색이 런던입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로 이렇게 선들이 꺾여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얘는 도시별로만 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 런던만 선택을 했었는데 런던이 아니라 벨기에를 선택해가지고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NO2가 아니라 PM25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도시별로 그려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머지와 컨캣 연습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게요. 지도시각화는 제가 중간고사란다. 중간 프로젝트 할 때쯤 아마 한 번 정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럼 연습 문제 또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머지와 컨캣 둘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연습인데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셋은요. 미국의 신생아 이름 데이터셋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그 파이 데이터 북이라고 하는 GitHub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이 데이터 북 GitHub 찾아보시면은요, 여기. 우리 무비스 가져왔던 거 기억나시죠? 아, 그 디렉토리, 그 GitHub입니다. 그 GitHub이고요. 여기 보시면 웨스 맥킨이에요. 웨스 맥킨이라고 하는 판더스를 만든 개발자의 그 개인 GitHub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베이비 네임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베이비 네임즈. 자, 여기 보시면 PDF 파일은 여기 있는 파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파일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단은 이 주소를 먼저 복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 미국 신생아 데이터셋은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데이터 파일들을 사용을 하실 거고요. 이건 복사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온 거고. 자, 파일 내용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파일 이름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yob1880txt 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yob 2000 몇 년도까지 2010년도까지 yob 2010년 txt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파일은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 하나만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네, 하나만 열어보시면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신생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할 거잖아요. 출생 신고할 때 남성, 여성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이고, 세 번째 컬럼은 여기 7066. 같은 이름의 신생아 숫자예요. 같은 이름의 신생아 숫자. 그러니까 이 뒤쪽에 1880이라고 하는 이름은 숫자는요. 연도입니다. 연도. 1880년이에요. 미국에서 1880년에 출생 신고가 된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그럼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메리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아이는 7,065명이 신생아 등록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는 2,604명이 등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남자 아이들 이름도 있을 거예요. 내용 이해되시죠? 자, 확장자는 txt라고 되어져 있죠. 확장자는 txt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거 무슨 형식인가요? CSV예요. 그죠? 값들이 전부 다 뭘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 이해되셨죠? 다른 연도도 똑같아요. 다른 연도들도 전부 다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188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신생아의 이름과 성별과 그리고 출생자 수, 같은 이름의 신생아 수가 정리된 파일들이 이 폴더 밑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파일을 하나씩 읽어야 돼요. 하나씩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몇 개가 나올까요? 30개, 아니다. 130개인가요? 131개.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2010 빼기 1880 이러면 130이잖아요. 130.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 나와요. 하나씩 다 하실래요?
안 되겠죠? 안 되실 거예요. 아마 반복문은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자체에 연도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근데 그 파일 안에는 연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도별 어떤 통계,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연도별로 뭔가 통계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도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를 하세요. 만약에 YOB 1880이라고 하는 파일을 읽었으면 이어 컬럼에는 188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YOB 2010.txt를 읽으셨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이어라고 하는 컬럼에는 2010이라고 하는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총 만들어진 131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합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머지를 해야 될지, 컨캣을 해야 될지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각화하실 거는 두 가지만 시각화를 해보세요. 연도별 신생아 수를 찾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시각화를 해보시고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연도별 성별 신생아 수를 마찬가지로 찾고 시각화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해보시면 돼요. 이것도 시간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파일에는 컬럼 이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만드실 때 컬럼 이름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